가제서울의 90년대는 컴퓨터란 단어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부품들 중 그런 어린 시절의 저에게도 전혀 관심 밖이었던 부품들이 있습니다. 컨덴서, 커패시터, 축전기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는 바로 이 부품.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 메인보드 위에 있었던 그 어떤 다른 부품들만큼이나 중요한 부품이 되었고 그만큼이나 자주 IT 지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름으로 말이죠. 커패시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두 개의 도체판이 있다고 가정하고 스위치를 켜면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판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자가 머물러 도체판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이 반대편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밀려나게 되고 이어 반대편의 도체판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리로 충전이 되어 전기가 저장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전기를 잠시 저장하였다가 공급해주는 커패시터의 한 가지 기능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충전이 완료되게 되면 전류가 차단이 됩니다. 전자가 이 도체판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커패시터에도 교류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계속해 흐르게 되는데요. 도체판 사이로는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지만 교류의 경우 각각의 도체판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며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직류를 차단하고 교류를 통과시킨다는 이 커패시터의 또 한 가지 역할이 나옵니다. 이렇게 교류를 흘려주었을 때 커패시터는 전류의 주파수에 따라 이 저항치가 바뀌는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커패시터는 이 불안정한 전압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를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IT 시장을 바라보면서는 이 커패시터가 전류 흐름을 제어하고 이 전자파 간섭 현상을 방지한다 정도는 꼭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커패시터를 이용하면서 보다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 커패시터의 용량이 되겠는데요. 스마트폰 시대를 넘어 이 IoT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IT 업계에서 최대한 작은 크기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커패시터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우선 커패시터의 용량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관여합니다.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은 공간 안에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해내야 하는 이 IT 기기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면 용량을 키우기 위해 무작정 면적을 늘리는 방법 등은 적절치 못하겠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 이미 알고 계시거나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층수를 늘리는 것인데요. 이 지점에서 등장할 이름, 바로 오늘의 주인공 MLCC가 되겠습니다. 이 MLCC로 유명한 회사가 바로 무라타죠. 2018년 기준 약 16조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이 일본 기업, 매출의 3할 이상이 MLCC와 커패시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MLCC 산업의 이익률은 높은 경우에는 30%를 상회하게 되는데요. 아주 매력적인 업태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업태는 반도체처럼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아 중국과 대만을 비롯해 후발 주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자제품을 만들면서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고 전자기기의 발전과 함께 수요도 함께 성장한다는 점도 반도체를 닮아 있습니다. MLCC가 반도체와 함께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MLCC를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단어에 있는데요. 반도체와 AP를 비롯한 IT의 모든 영역이 이 스마트카 시대의 양적 성장을 거두게 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전기차의 출력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슈퍼 커패시터, 울트라캡 같은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적 있는 분들 계시죠? 전기차에서 급가속을 할 때 이 순간적인 고출력을 위해 빠른 속도로 높은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데 기존의 배터리보다 이 커패시터가 더 이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기차에서는 스마트폰보다 더 높은 온도, 더 높은 전압에 다소 가혹한 환경에서 이 전자계가 구동이 되는데요. 이러한 전기차의 전류 흐름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것, 바로 커패시터의 몫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커패시터 시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이 장밋빛 미래만을 예상하는 것은 위험하겠죠. 현재 이 MLCC가 호황기를 막 지났기 때문에 이 설비 투자와 관련된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아울러 과연 선후발 기업들 간의 기술 격차가 앞으로 계속해서 좁혀지지 못하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만의 업체가 일본의 무라타나 우리나라의 삼성전기 같은 이 선두 기업과의 기술 격차 좁히기가 어렵다는 설명, 금과 억조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이 반도체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난 이 중국 기업들이 차선책으로 도전해 올 수도 있는 유력한 산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장산업과 관련해 업체들 간의 이 얼라이언스 구성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지도 반드시 주시해야 할 부분이 되겠는데요.
결국 이 향후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쥐게 될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이 MLCC 업계의 패권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슈퍼 커패시터의 경우는 기존의 스마트폰의 MLCC와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얼라이언스 구성 방향과 관련된 부분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께는 오래전부터 익숙한 이름이었겠지만, MLCC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고 다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 것은 반도체 업계에 유례없던 초호황이 찾아오면서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MLCC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 삼성전기가 있죠. 당시 그러한 이유로 연일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 이 MLCC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많은 분들이 삼성전기 주식을 샀는데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이 주식 흐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에피소드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할 기적의 주식 투자법 같은 그런 부류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단지 IT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MLCC는 오래전부터 아주 유력한 분야였고,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도 작년과 비슷했죠. 언론에는 이 커패시터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왔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런 시기에 업계는 앞다투어 설비를 증설했고, 결국 공급 과잉으로 평균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황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집중받았던 시점이 사실은 고점이었던 것이죠. 그런 MLCC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IT 지면을 채우기 시작한 것은 작년 중순 정도로 생각됩니다. 유례없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함께 이 MLCC 업계에 호황이 찾아오자 다시 10년 전에 사용되었던 그 문장들을 그대로 들고 나온 기사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이미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집중받았던 시점이 바로 고점이었습니다.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다시 또 많은 이야기가 양산되는 구조 속에 어쩌면 현재 언론이 주시하는 것은 한 발 늦은 투자처일 수도 있다는 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초호황과 실적 신기록은 언젠가는 멈추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많은 수치들과 이미 벌어진, 그래서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된 어떤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쫓는 것보다는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체적으로 IT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이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겠는데요. 이슈성 내용들을 찾아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더 올릴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반성이 되기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젯서울도 조금 더 멋진 내용들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 내용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